아, 저더러 이야기할 때 지나간 57년, 60년 전 농업경제학회가 창립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 농업경제학의 연구 방향과 전망을 이렇게 도출해 내라는 뜻으로 한두봉 회장이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린 보고서에 보면은 치양구 박사가 아주 참 학구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또 풋노트도 열심히 붙여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기조 강연이고 말하자면은 여러분과 만나서 덕담을 나누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농업경제학, 농촌, 농민 문제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1958년에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학회가 바로 출범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준보 선생님이 일반경제학이라는 불후의 명제를 출판하셨습니다. 일반 경제학을 읽지 않고 경제학자라고 경제학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명제입니다. 미국의 세뮤얼슨에 비교할 만한 좋은 책이십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도서관에서 구해볼 수 있으시면은 꼭 보시기 권합니다. 제가 농업경제학을 공부할 때가 아까 1958년이고 강단에 선 것은 65년에 서서 전남대학교 이곳에 농업경제과의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10년, 나머지 50년은 중앙대학교에서 섰습니다. 다 해서 2015년까지 50년 동안을 교단에서 농업경제학, 농산물 유통론, 농업금융론, 자원경제학, 그리고 경제사상사 박사과정을 경제사상, 경제철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2015년 제가 강제 셀프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런 안타까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강의할 것 같아서 제가 셀프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인이 된 지 이제 오늘로서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인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지나간 세월에 우리 경제학 연구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반성문을 여러분에게 제출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배부해드린 글에 두 번째 글에 강단, 앵무새 강단 학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내가 앵무새였지 내가 주체적인 학자가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하는 글을 썼습니다. 원래 경제학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1759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면서 경제학이 그동안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다 한물이었던 것이 경제학으로서의 하나의 독립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흔히 경제학의 원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배울 때 그보다도 1년 먼저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이라는 Theory of Moral Sentiments라는 책을 아주 힘들어서 내셨고
다시 수정해서 마지막으로 국부론을 출간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최종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번역됐습니다마는 일본판으로는 일찍이 번역됐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반 경제학을 배우면서 1958년에 바로 국부론을 알려면은 제대로 알려면은 아담 스미스의 바로 그 자기의 도덕 감정론을 먼저 읽었고 국부론을 읽어야 한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은 다 도덕 감정론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도덕 감정론을 봐야 국부론에서 말하는 순수 자유시장 경제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행위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중간에 유통인이건 혹은 기업인이건 이 생산 주체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윤리가 있어야 하고 도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동이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시장 경제 원리가 원활하게 활동한다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고 또 아담 스미스 자신께서도 그렇게 책을 내면서 서문에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학계는 국부론의 레세페를 시장 자유방임론이라든가 시장경제 만능론만 받아들였지 그 전제가 되는 윤리와 도덕과 신뢰와 상호 협동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빠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조승 교수의 경제학 원론을 봐도 도덕 감정론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경제학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우리는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1967년에 또 김준모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불후의 명제라고 감히 부릅니다. 농업경제학 서설이라는 책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냈습니다. 농업경제학 서설. 그 농업경제학 서설에서 선생님은 아시아적 소농경제, 이게 소위 한국 농업경제가 특징인데 소위 소농경제, 아시아적 소농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고민하신 김준보 우리 초대 우리나라 농업경제학회 회장님이신 김준보 선생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적인 이 지배 조건과 한국적인 소농이라는 피지배 조건과의 이 관계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소농 문제, 농촌 농민 문제란 것은 쉼페터의 비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그 비전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고 특히 농촌 농민 문제를 이걸 기어코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은 정열, 선생님께서는 패션이란 말씀을 쓰시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농민을 측인히 여기고 농촌 농업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현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컴패션이
있어야 문제가 보인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경제학 회원님들에게 농업경제학을 선택하고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컴패션, 정열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는 감사합니다. 네. 비전이 없으면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미국서 배운 미국식 농업경제나 경제 풍토에서나 통할 수 있는 개량화할 수 있는 변수만 가지고 손쉽게 컴퓨터에다가 그 해당 모델에다가 돌려서 답을 구해가지고 그것으로서 마치 한 건의 논문을 썼다, 또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나간 50년 대학 강단에 섰을 때 생각해 보니 제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농업경제학을 가르친 학생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은 당당한 우리나라 학계의 기둥이 된 두 분이 보이네요. 순천대학교 이기용 교수, 나한테 4년간 배우셨죠? 네. 농업경제학 서술도 배우셨죠 그때? 네. 우리 중앙대학교 김광인 박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자들 다 배웠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 가르쳤어요. 미안합니다.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실제하지도 않는 그 학문이라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건 방법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의 one of those 방법론에 불과한 것을 가르쳐서 미안합니다. 물론 김광민 박사 A+ 2번이나 맞았죠. 이기훈 교수도 A+ 맞았고 다 최고의 학생들이지만은 최고의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저는 앵무새 경제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신고전학파 이론에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합리적으로 가격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로봇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해서 가격과 다른 변수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이론들을 아주 실제한 것처럼 그렇게 또 진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변수, 정치적인 변수, 문화적인 변수, 이런 변수는 개량화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빼버리고 편한 신고전학파 용어대로 하면은 ceteris paribus, 영어로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농촌경제, 농업경제, 농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이런 조건들은 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변하지 않는다면은 동일하다면은 하는 전제 가정을 해버리고 그냥 몇 개 계측할 수 있는 개량화가 되어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그렇게 모델을 세우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말하자면 예측을 해온 그런 학문을 아주 떳떳하게 가르치면서 내 스스로 막스 베버는 말했다. 학문에 있어서는 가치를 배제하는 몰가치적인 주관성을 배제하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막스 베버가 말했는데 이 막스 베버적으로 우리 농촌 농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 주관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목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켜오고 자유해 왔습니다. 그것이 강단에서 한 25년쯤 지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농촌 현장을 돌아다니고 농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특히 농업의 외부적인 요건, 해외 요건, 국내외 정치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농업에 시달림을 받고 농민이 시달림을 받고 농촌이 피폐해진 것을 볼 때 이제까지 가르친 농업경제학, 신고전 학파의 경제학 이것은 결국 한낱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그냥 파도 치고 가는 것에 불과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있고 피도 있고 살도 있고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을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만 합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해가지고 농업경제학을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김준보 선생님을 떠올리고 김준보 선생님이 가르침을 생각해 냈습니다. 김준보 선생님 매 학기마다 저희들을 데리고 우리 돈 내고 농촌의 조사, 농촌 실습이란 이름으로 농촌에 가서 농가의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농산물은 어떻게 팔고 있는가, 농민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빌려 쓰고 있는가, 이와 같은 소소하지만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5분 전, 5분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앞에 계시는 김한배 교수가 대학원생일 때 제가 직접 서울대학교 교수도 아닌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모시고 전국에 1150개나 되는 오일 시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주로 김한배 교수가 더 많이 찾아가고 나는 200개밖에 안 찾아갔는데 우리가 돌아다니 가서 장돌빙이 만나보고 상인들을 만나보고 거기 농민 물건 팔러 온 농민들을 만나보고 해서 답을 찾아내서 한국의 전기시장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 김한배 선생은 그걸 석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오송 박사라는 분은 전국의 저수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저수지가 어떻게 노후화되어 있고 수명은 진짜 얼마 남았는가를 농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알아가지고 조사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답이 있다. 농업 문제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컬 문제이다. 센트럴 가버먼트의 문제가 아니고 로컬 문제다. 현장의 문제고. 그래서 농림부가 좌우해서는 안 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농정을 8월 이상을 해야 하고 2월 정도만 중앙에 농림부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반대가 바꿔서 되어 있습니다. 8대2가 2대8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튼 우리 농업경제학도 외국의 책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해야겠다는 것이 김준보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신 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슴에는 알프레드 마샬이 말했던 옴 하트, 쿨 헤드, 따뜻한 가슴에 냉철한 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농촌, 농민 문제는 소소한 것이 보이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 요소의 가장 중요한 농지, 토지 하나만 놓고 보십시다. 농지 계획이
1949년 일어날 때 그것을 김주모 선생님이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소작 면적이 전체 농지 면적의 약 65%였는데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임찬홍이라는 이름 하에 임찬홍도 아닌 거짓 위장 임찬홍 소작 농지가 얼만큼 되는가 정부가 공식으로 통계로는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참고하고 있고 거의 10년째. 혹시 농업경제학자 여러분들은 그 통계 본 적 있습니까? 10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물어봤어요. 약 60%라네요. 농지계획대하고 똑같네요 지금요. 그리고 농민이 현재 우리 전체 국민의 15%가 빈곤층인데 그중에 농민이 몇 프로나 들어있는가 아세요? 도회지 근처의 농촌의 농지 90%가 누구 것인지 아세요? 농가 소득이 농민 소득이 25년 전이고 쌀값이 25년 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농정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곡물의 24%를 제한 76% 그중에 70%가 GMO란 것을 알고 계시는가? 오직에서 해마다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그 사태 임해 가지고 영국에서는 농림부를 없애버리고 이름을 환경, 식품, 농촌 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민의 전체 인구의 비중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10% 됩니까? 아니죠. 5% 됩니까? GNP의 농업분이 국내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10% 됩니까? 5%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농업경제학교가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런데 전국의 산하는 다 황폐화되고 생태계는 무너지고 환경은 다 파괴됐고 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제초제와 농약 등으로 다 파괴됐으니 이제는 농업은 이미 물 건너갔고 식량 자금이 24%밖에 안 되니까 농업은 이제 끝났고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민단체, 시민운동화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업경제학회는 왜 소리가 없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 이걸 만들 때 농업경제원으로 만들지 않고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름을 루럴 이코노믹스라고 인스티튜트 오브 코리아 루럴 인스티튜트 크레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근본 그 당시 논의됐던 그 배경이나 고민을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숙제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그때부터 이제 농촌이라도 살리자 했는데 농촌도 이제는 저렇게 환경 생태계가 망쳐지고 있으니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4%건 3%건 농민이라도 살리는데 좀 신경 써주는 이와 같은 우리가 고민하는 학회가 됐으면 이 엘도라도 지상의 낙원이라는 엘도라도에서 하룻밤 자는 밥값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